어른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당신 자신이 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니까요. 다만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문장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 마땅히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다른 사람의 시선만 신경 쓰는 게 어른일까요? 저는 모두가 그런 어른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TV 책을 읽다 오늘은 소개할 책의 한 부분으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맑음인가요? 흐림인가요? 마음의 날씨가 조금 흐린 분들은 저와 함께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지치고 무기력하고 또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삶에 지친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인생의 문장들을 엮은 책 전승환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30개 정도의 인생의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동서양의 고전, 철학, 역사에서부터 시, 소설,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져온 문장에 전승환 작가의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편안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인문 에세이인 이 책은 일부 누군가 안부를 물어주는 것 같아서 나의 감정을 살피다. 2부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나의 시간을 살피다. 3부 내 곁에 둘 사람, 거리를 둘 사람, 나의 관계를 살피다. 4부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나의 세계를 살피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 4부까지 제가 좋은 문장들, 좋은 내용들 발췌해서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곁을 지켜주며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응원을 듣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할 겁니다. 성수선 작가의 에세이 혼자인 내가, 혼자인 너에게에는 이런 공감의 메시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불안해하지 마. 가끔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누가 먼저 말을 해주면 좋겠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넌 참 잘하고 있다고. 지금처럼만 계속하라고. 불안할 때는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 다음으로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여러 모습, 설령 조금 못나 보이는 모습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즉 나라는 기준점을 단단히 다지면 우리는 어떤 불안 속에서도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좋은 사람을 곁에 둔다면 불시에 들이닥치는 불안에도 잘 대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적당한 크기로 잘 다스리면 그것이 행복의 촉매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나 자이로드롭 같은 놀이기구를 탈 때 무척 불안해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더 이상 불안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밤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거리가 싫다고. 하지만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오로지 혼자 가꾸어야 할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떨어져서 빈 채로 있는 그 여백으로 인해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할 수 있게 된다. 구속하듯 구속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서로 그리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일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필요하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 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늘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나무들이 올곧게 잘 자라는 데 필요한 이 간격을 그리움의 간격이라 부른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절대 간섭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거리. 그래서 서로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리. 우종영 작가의 에세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의 한 구절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게 될 때 저는 이 문장을 되새기며 관계의 적절한 거리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와 거리를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개체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개체는 자신의 주변에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고 다른 개체가 그 안에 들어오면 긴장과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족과는 20cm, 친구와는 46cm, 회사 동료와는 1.2m 정도의 거리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는 단지 물리적 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거리도 포함합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적절한 거리는 필요하죠. 가까운 사이라고 함부로 그 거리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저마다 자신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가끔은 오로지 혼자 힘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돌볼 필요가 있죠. 나무나 꽃이 올곧게 자라는 데에도 적절한 간격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움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 적당한 거리를 존중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며 더욱 애틋해할 수도 있고 우리 역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현재에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정신 집중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실행해야 한다. 그들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피하지 말고 서로 친밀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심리학자 에리 브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그저 습관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고 사진을 찍고 사랑하는 연인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감정을 나누는 것이지요. 이처럼 현재에 충실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꼭 사랑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꿈꿀 때도 어쩌면 인생 자체를 살아갈 때도 똑같죠. 평생 가난한 떠돌이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사회와 인간을 읽는 통찰력 있는 책을 여럿 남긴 철학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시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길로 나서야 한다. 도시마다 낯설고 새로울 것이다. 도시마다 자기 도시가 최고라며 나에게 기회를 잡으라고 할 것이다. 나는 그 기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에릭 호퍼의 자서전 길 위의 철학자에 실린 문장입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15살 때까지 시각장애를 앓는 등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책을 읽고 땀 흘려 노동하면서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자기 인생의 길목에 있는 수많은 기회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적인 사상가의 반열에 올라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현실을 한탄하고 후회만 했다면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후회라는 감정에 지나치게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는 대신 내가 저지른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성함으로써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하는 거죠. 저 역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할 때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했던 말을 격언처럼 되새기곤 합니다. 인생은 뒤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되지만 우리는 앞을 향해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자잘하게 아픈 것이 생기면 그 자리에 몸과 마음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 아프다는 것은 이겨내야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겪다가 보내야만 하는 것이다. 박연준 시인의 에세이 소란의 한 구절입니다. 시인은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미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내거나 없애려고 하면 도리어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지요. 괜찮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불쑥 감정이 차올라 마음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무조건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화가 날 땐 화를 내고 대신 그 이후에 차분히 마음을 돌보면 됩니다. 그 모든 게 다 잘 겪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집착이란 대체 뭘까요? 사전에 따르면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람들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집착을 완전히 버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것에도 매달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옛 성인인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사성사, 즉 버려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평범한 우리로서는 좀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지영 작가 역시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에서 이런 집착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면 얻는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니다.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에 집착하기도 한다. 내려놓아도 마음 한편이 슬퍼지고 그 이후 공허가 두려워서 다시금 하찮은 오늘에 집착하게 되는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문장입니다. 아마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하지만 집착은 대개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프로이트가 억압하는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말한 것처럼 버린다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는 잘못된 집착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좋은 면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갈망이나 예술이나 과학에 대한 집착이 마침내 위대한 결과를 낳은 적이 있으니까요. 문제를 피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면 불행해진다. 해결 못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역시 불행해진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문제 밖에 자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행복하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복은 일종의 행동이며 활동이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는 후회, 고민, 외로움, 상처를 겪는 이들에게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 느껴보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고민을 들어주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마음이 어지럽다고 해서 또 그들에게 계속해서 의지할 수 없는 분들, 책의 짧은 문장을 통해서 위안과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TV 책을 읽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운 날 되세요.